용자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제품은 MD용의 신제품 무시동 히터를 들고 나왔습니다. 24년형 MD용의 무시동 히터는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MD용 무시동 히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사실 MD용 무시동 히터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임은 맞지만 이 3년, 4년 넘게 업데이트가 소극적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 타사의 제품들하고 가장 비교가 많이 되는 그런 비교 대상의 제품이 됐었습니다. 이 무시동 히터의 신제품 24년형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지금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가져온 24년형 MD용 무시동 히터 지금부터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겁네. 자, 일단 박스부터 뜯어볼게요. 이 박스 뜯을 때가 가장 신이 나는 것 같아. 캠핑 장비를 새 제품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역시나 언박싱이 재밌다. 야, 근데 좀 뭐 많다, 제품들이. 나의 소중한 의자에다 좀 올려볼까? 자, 그럼 지금부터 MD용의 무시동 히터 사일런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 자체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 디테일도 상당히 살아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사이즈도. 자, 일단 제품을 먼저 보기 전에 사이즈하고 무게부터 살펴볼게요. 자, 일단 제품의 사이즈 넓이는 대략 한 37cm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너비도 보겠습니다. 넓이는 22cm, 높이는 손잡이 부분을 포함하면 대략 한 32cm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무게도 한번 볼게요. (11.9kg) 정도가 나오네요. 자,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름통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무게가 현저하게 좀 낮았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기름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래되다 보면 기름이 연료가 새서 냄새도 엄청나게 지독하게 나고 그렇거든요. 이 스테인리스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 냄새도 나지 않고 깔끔하게 오래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또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관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기구, 흡기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외관의 거치장스러운 그런 것들을 달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목탁 두들기는 소리, 상당히 좀 이런 게 조용하다, 어떤 게 낫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실 텐데요. MD용에서는 직접 자체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계 시침 소리 정도로 들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는 건가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거는 잠시 외부에 나가서 테스트를 진행할 때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내부의 모습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안에 이제 소음기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 이제 소음기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쪽에다 이제 소음기를 추가로 달아야 되는 부분들도 사라졌습니다. 이 외관의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면부를 먼저 보면은요, 유량계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기름 게이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기름통이 4.5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름통에다가 4.5리터를 꽉꽉 채워가지고 몇 날 며칠 사용을 하더라도 이 기름 게이지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편리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면부에 보시면은 온풍 배관을 꽂을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배기구를 꽂을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는 온풍구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요. 배기구 밑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온풍 배관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헤드도 포함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헤드까지 꽂아주시게 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텐트에도 써야 되고 잠자는 공간에도 써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3구 토출구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꽂아서 좌우측으로 연장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캐노피 캠퍼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 2층으로 쓰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점을 또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이 배기구하고 온풍 배관을 설치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죠. 밴드로 잡아줘야 하고 고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여분으로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설치할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제품을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AS를 맡기면 되긴 하지만 우리가 당장 써야 되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을 사용을 해서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면부도 좀 볼게요.
자, 제품의 후면부를 보시게 되면 흡기구 쪽이 들어가 있습니다. 흡기구가 원래는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이 배기구에 일산화탄소가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배기구가 우리 기존에 쓰던 방식은 밑에서 꽂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배기구를 꽂을 때마다 우리가 바닥에 있는 연료가 새나 이런 걸 또 봐야 되고, 그리고 노즐 때문에 이 배기구가 연료에 타진 않을까, 녹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이제 몇 번 사용하다 보니까 이 제품을 바닥에 내려놓고서 배기구가 어디 찍히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바닥에 밀착이 되더라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XT90 단자를 꽂을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죠. 전원을 꽂을 수 있는 케이블이 원래가 들어가 있었는데 기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어주는 방식으로 이제 꽂아줬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 문제가 뭐였냐, 이 밤에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 꽂아주다가 자칫 잘못해서 이게 부품이 떨어져 버리면은 찾기도 좀 힘들어지거든요. 이 제품은 간단하게 XT90 단자를 활용해서 꽂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XT90 단자의 길이도 한번 볼게요. 네, 2m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XT90 단자 2m 정도 되기 때문에 루프탑 텐트에 이제 써야 된다 하시는 경우에 쓰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2m 정도 되니까. 다음은 위쪽입니다. 지금 현재 기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엎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일단 기름통이 넣는 데가 어딘지 볼 수가 없잖아요. 딱 보시면은 요겁니다. 원형으로 되어 있는. 자, 기름통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의 기름통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도 누수도 많고 세기도 많이 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제품은 스텐으로 되어 있고 뚜껑조차도 스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푸는 방식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보시면은 기름통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뚜껑을 닫아도 완벽한 밀착이 되질 않기 때문에 기름이 새기도 하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상당히 좀 밀착감도 좋기 때문에 기름이 셀 일도 없다. 그리고 뚜껑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실에 대한 염려도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잘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잡이입니다. 손잡이도 네, 이렇게 고정이 되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했거든요. 기존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위쪽으로 달리는 그런 손잡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손잡이 같은 경우는 그립감도 상당히 좀 불편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좀 편하게 들 수 있을 것 같고 앞쪽에 이제 쿠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고무 쿠션으로 인해서 그립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파워뱅크나 이런 것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외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이한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조작 판넬이 이렇게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기존의 무시동 히터들은 많이 볼 때 전면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전면에 있다 보면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고개를 숙여서 봐야 돼. 밑에 있는 무시동 히터를 보려면 고개를 숙여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개만 밑으로 내리면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형체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작하기도 좀 편할 것 같고 어느 정도 수치인지도 육안으로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MD용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었죠. 그 이전에 초기형 모델 같은 경우는 리모컨 동작이 굉장히 잘 됐던 반면에 이 MD용의 무시동 히터가 조금 업데이트가 되면서 바뀌었던 리모컨 같은 경우는 수신이 잘 안 된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초기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으로 생겨있는 리모컨을 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위치에서 키던 간에 인식이 굉장히 잘 됐어요. 벽이 있더라도 인식이 잘 됐던 반면에 이 MD용 무시동 히터가 리모컨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런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적외선 타입 같은 경우에는 조작 판넬하고 정확히 위치시켜가지고 누르지 않으면은 이 측면에서 누르면은 눌러지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좀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느낄 때는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MD용 무시동 히터에서 이 제품 개발을 하면서 이 아쉬운 부분을 어떻게 해소했냐? 요 녀석으로 해소를 했습니다. 조작 판넬 연장 케이블이라는 건데요. 요걸 통해서 내가 혹시라도 이제 조금 멀리 있는 데서 조작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 조작 판넬을 떼어내서 연장 케이블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프탑 텐트처럼 외부에다 무시동 히터를 설치하고 2층에서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연장 케이블을 사용해서 조작 판넬을 위층이나 혹은 별도의 공간으로 위치시켜서
조작을 할 수가 있게끔 된 겁니다. 사실 리모컨으로 누르면 버튼을 눌러서 소리 나는 걸로 이제 듣고서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 봐야 잘 모르거든. 근데 이렇게 조작 판넬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상당히 좀 편하잖아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평시에는 이 리모컨을 사용을 하고 내가 좀 거리가 좀 있다 하시면은 차라리 연장 케이블을 사용을 해라. 자, 그러면 연장 케이블 설치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려 볼게요. 사실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생쇼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 보면 손톱을 쫙 깁니다. 그리고 살짝 밀어주세요. 그럼 바로 빠지거든요. 이렇게 쭉 빼다 보면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살짝 빼가지고 이 부분을 풀러서 연장 케이블을 연결해주고 다시 요거랑 이 조작 판넬을 연결해서 내 텐트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 제품 밖으로 나가가지고 실제 제품의 성능은 어떠한지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가보시죠.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외부로 나와봤는데요. 일단 두 가지의 제품을 모두 준비를 해왔습니다. 동일한 MD용의 제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MD용의 제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신제품으로 출시한 사일런스 제품 두 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외형 모습부터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바뀐 외형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단점이라고 봤던 게 바로 이 배기관이거든요. 배기관이 이제 바닥에 꽂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것만 따로 들고 다니는 것도 문제고요. 사실은 같이 가지고 다니더라도 이 바닥 부분에 꺾여가지고 이제 부러지는 경우들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이 돼서 전선으로 좀 보강을 해놓은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아주 저렴한 중국산 제품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만족할 수준이어서 계속 지금까지 써왔는데, 그래도 몇몇 가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 사일런스에서는 얼마나 해소가 됐는지 지금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스트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일단 배관 송풍구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송풍구가 저희가 이제 작업실에서 말씀드릴 때는 크기 차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 배관의 차이 두께가 명확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심지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예요. 제품 자체 그 파이수가 다르기 때문에 제품의 길이를 두고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모두 다 동일하게 구매할 때 들어있던 배관 사이즈하고 동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이즈를 비교해 보니까 길이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는 이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기름을 넣어주는 부분, 가장 크게 바뀌어진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건 이제 플라스틱이죠. 이제 플라스틱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부분이고, 위쪽에 이제 구멍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도 등유 냄새라든지 이제 기름 냄새가 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밀착이 돼서 잠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름 냄새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기름 넣는데 뭔가 이렇게 좀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 기름 넣기도 뭐 불편할 줄 알았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구멍 차이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사이즈는 얘가 좀 작긴 하겠지만, 근데 이거 열 때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다. 손톱 없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겠는데? 네, 이 정도 길이 차이를 두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구멍은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커 보이긴 해요, 실제로. 요 아이는 조금 더 이제 자그마한 사이즈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얘는 비교적 더 큰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보면. 근데 이게 기름을 넣어 보니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멍에다 이걸 넣었다가 빼는 과정에서 이제 기름이 많이 새곤 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오히려 홈으로 파여 있어서 그런가 오히려 저 기름이 안 새는 듯한 느낌도 들기 들었어요. 그리고 이 주둥이에다 넣기도 좀 편했던 것 같고, 얘는 이제 뭔가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조금 기분 차이. 기분 차이인 것 같긴 해. 퀄리티가 좋아져서 그런가, 기분 때문에 그런가 조금 더 잘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뭐 개인차가 있을 테니까 뭐. 자, 어쨌든 기름은 제가 조금 넣어놨어요. 이거 안 들어가냐? 이것도 기분 차인가? 조금 불편한 거는 이거 열고 닫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얘는 좀 닫기가 좀 편하잖아요. 이거를 그냥 한번 쑥 돌리면 그냥 닫히니까. 근데 얘는 비교적 이제 좀 닫기가 좀 불편하다, 그렇게 좀 느껴졌고요. 그리고 나는 아무래도 이게 좀 힘들더라고. 손톱이 얼마 없어가지고 이 부분 열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이게 이 부분 홈이 조금 너무 조그매. 그래서 이건 좀 아쉽더라고. 이렇게 열어서 돌리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손잡이 부분도 얘는 이제 좀 작죠. 그리고 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어쨌든 그립감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얘가 좀 좋긴 해요. 그럼 일단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얘는 XT90 단자에 물려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물려놨고요. 얘는 이제 대단자에다가 물리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얘도 뒤쪽은 이렇게 XT90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사일런스 제품인데,
사이런스 제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상 그렇듯이 MD용 구제품부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은 테스트를 진행을 하긴 했는데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일단은 XT90 공단지 물려가지고 일단 구 제품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MD용은 이게 참 편한 것 같아. MD용 히터로 따뜻하게 보내세요. 히터를 가동합니다. 통영 10단으로 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키면은 궁금한 게 여러분들은 몇 정도가 올라가느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처음에 시동을 걸면 바로 이제 90W에서 90W에서 100W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동을 거는 과정에서 더 높게도 측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겁잭 12V 시겁잭을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 허용치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98W 정도 나오거든요. 자, 이제 시동이 걸렸고요. 목탁 소리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이제 조금씩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소음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87.9dB 정도가 확인이 됩니다. 지금 소음은 계속 좀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는 80에서 90 정도 사이 정도 데시벨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와트수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시동이 걸리는 상태고요. 지금 38W, 뭐 30에서 40W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따뜻한 바람은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 같거든요. 자, 배기구 온도부터 확인을 좀 해볼게요. 배기구 온도가 지금 연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야, 200도까지 올라가네. 227도까지 올라갑니다. 자, 다음은 온풍 배관 온도 확인해 볼게요. 온풍 배관의 온도는요, 네, 70도, 70.5도가 확인이 됩니다. 자, 다음은 와트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트수 얼마나 나오나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그 49W 정도가 확인이 돼요. 50W까지는 안 나오고 48, 49 뭐 요 정도 수준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기름을 넣었거든요. 기름을 넣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눈금으로 이제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네. 한눈에 봐도 딱 보이는 그 위치가 딱 알 수 있게끔 표기가 돼요. 지금 반 정도가 좀 안 되게 들어갔네요. 지금 5 정도에 들어가 있거든요. 3분의 1 정도 들어갔다고 봐야 되나? 이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MD용 무시동 히터 이전 버전 이제 체크를 다 완료를 했으니까 신버전 체크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터를 가동합니다. 오, 지금 액정 화면도 조금 이전보다 좀 달라졌거든요. 액정 화면도 옛날이랑 좀 틀리고 뭔가 좀 범위가 되게 많아졌어. 타이머랑 뭐 이런 것들 다 있나봐요. 이건 똑같나 보다. 단수를 조절하는 것 같고 기능은 똑같네. 이거 시동이 걸린 거야? 개 조용한데 이거? 되는 건가 이게? 소리가 나는데? 펌프 소리가 나긴 나는 것 같은데 전혀 안 들려요. 지금 보면 와, 진짜 조용합니다. 50에서 60 뭐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진짜 조용. 지금 아무도 소리가 안 날 때 소음 정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 정도 나와요. 53 정도 나오는데 뚝뚝소리 납니다. 뚝딱 소리가 나요. 65.5dB이 나옵니다. 진짜 작아. 소리 진짜 작아. 이 데시벨 체크를 제가 이제 완전히 본체에 가까이 돼서 체크를 했잖아요. 실제로 제가 이 정도 거리에서는 이거랑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소리가 진짜 작은 것 같아. 대박이다 이거. 그리고 이게 조금 보면은 이 뒷부분은 흡기구 부분이거든요. 흡기구 부분에는 아마 소음이 조금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이쪽에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흡기구 쪽에서는 바람을 빨아들이는 소음 때문에 아마 좀 더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한 75 정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 소모량 뭐야, 13W? 미친 거 아니야? 최고로 올렸어? 응. 15W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최대로 올렸거든요. 15W가 나와요. 미친 거 같아 이거 진짜. 야, 미쳤다 이거. 왜 이렇게 야, 너무 잘 만들었다. 와트 수가 15W가 나와요. 와.
소음도 굉장히 작아졌고요. 전기 와트수가 엄청 줄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네, 미쳤습니다. 지금 제일 높게 나오는 게 25W예요. 제일 높게 나오는 게 진짜 낮게 나온다. 지금 30W가 안돼. 와, 미쳤다. 최대 27W 정도 확인이 됩니다.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한 30A짜리 파워뱅크로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지금 따뜻한 바람이 나오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온도가 어느 정도 나오나? 뜨겁다. 이야. 자, 온도는 68.6, 예, 68.6도 정도 확인이 됩니다. 이 배기관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배기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연소를 하게 되면 처음 시동을 걸 때 연기가 꽤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거는 모든 무시동 히터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건 고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이거 뜨겁긴 한 거야? 자, 52.7도. 예, 52.7도. 이상한데? 야, 여긴 좀 뜨겁네. 70.8도. 네, 이게 아무래도 안에 배기관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연장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손으로 잡아도 그냥 아 뜨겁다 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막 미칠 것 같아 이 정도는 아니야. 네,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근데 안 만지는 게 제일 좋겠죠. 배기관 같은 게 열이 한 20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바닥에 이제 놓게 되면은 나무 같은 거 있으면 다 늘러붙고 막 타고 이러거든요. 근데 얘는 그럴 일이 없죠. 일단 바닥에 그냥 밀착돼서 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MD용의 24년형 신형 무시동 히터 사일런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제품을 좀 살펴보니까요, 겉 외관만 잘 꾸며지고 잘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정말 짜임새 잘 만든 것 같아요. 일단 정말 놀랐던 거는 일단 소음 자체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거, 전기 소모량이 진짜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 이 아이보다 반이나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시동을 걸면 100W 이상 훨씬 높게 좀 많이 측정이 되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도 한 30W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차후에 이제 안정화가 됐을 때 다시 체크를 해보니까 18W에서 23W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전기 소모량이 적었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소음 자체도 줄이고 전기 소모량도 많이 줄인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여러 부분에서 뭐 좋아진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실제로 온도 차이도 이 아이보다 이 아이가 조금 더 높게 측정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었고요. 오늘의 제품 MD온의 사이런스, 정말 앞으로도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MD용이 무시동 히터의 강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신흥 강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 무시동 히터 시장에서 확고하게 좀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제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살펴본 제품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루사. 용자TV